현재 우리 사회에 보이는 이제 변화의 큰 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면 아까 전에 앞에 말했던 이 기후변화하고 두 번째로 디지털 전환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무엇이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든 정보나 아니면 우리가 모든 행동 아니면 추구하는 뭐 방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디지털 말 그대로 전기화된 숫자 아니면은 전기화된 정보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 현상은 사실은 뭐 1980년대 컴퓨터의 발전 이후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2020년대 와서 정말로 급격한 어떤 디지털로의 전환을 실제로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요즘에 최근에 많이 불거졌냐?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방법이나 양식이 전부 다 어딘가의 정보로 기억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클라우드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뒀던 정보를 다 모아두는 곳이 생기고 모아두는 곳이 생기니까 거기서 나온 정보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많은 정보가 모이니까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빅데이터가 생기다 보면은 이거를 그러면은 야 어떻게 해석을 해보자. 근데 사람이 해석하기에는 너무 양도 크고 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해석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의 혁명적인 변화가 올 거다. 빅데이터를 쌓인 걸로 AI가 새로운 답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컴퓨터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데로 정보를 쫙 모아야 되니까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5G, 6G와 같은 통신 속도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5G가 그렇게 또 화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은 기기에서 클라우드로 다 모아서 어떤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게 AI가 해석해서 새로운 결과 우리한테 던져주는데 이런 게 어떤 가장 큰 경쟁력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말고 그러면은 다른 데서도 정보를 모으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더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요즘 나오는 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야 그렇다면은 모든 사물에다 한번 연결해보자. 그렇게 되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또 좀 화두가 되고 사물 인터넷이 화두가 되면은 너무도 당연하게 저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화두가 되게 됩니다. 그 요즘 보면은 뭐 반도체 회사의 가격이라든지 반도체의 미래라든지 우리가 전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래가 밝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이런 변화 속에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이런 변화를 우리는 다 합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그동안의 산업혁명하고 달랐던 거는 어떤 정보가 모여서 이 어떤 정보, 이 데이터를 새로운 알고리즘, 우리가 뭐 AI라고 흔히 부르죠. 새로운 알고리즘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이다. 이 결과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럼 이런 혁명을 뭐라 그런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일어나면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면은 폭발적인 변화가 올 거다. 거의 인터넷에 버금되는 폭발적인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디지털 전환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는 불과 한 4년 전, 5년 전에 봤어요. 알파고라는 게 등장해서 인간하고 바둑을 두다 보니까 와 이세돌 형이 이길 줄 알았는데 한 판에 이겼죠. 한 판에 이겼는데 그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알파고의 상대가 안 되더라. 알파고는 바둑을 인간이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그동안 수천 년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를 내면서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알파고가 내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상 의문을 안 갖죠. 아 얘가 내는 게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의 판단력 이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굳이 바둑에서일 뿐이고 만약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치 바둑처럼 많은 정보가 모여서 이거를 알파고 대신에 어떤 AI나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이 해석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이 AI가 해석하는 방법으로 도전할 수가 없고 경쟁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에서는 통찰력이 데이터에서 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데이터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파괴적인 변화고 역사에 보면은 이런 몇 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몇 번 있었는데 증기기관이 등장을 해서 혁명을 줬던 거 내연기관이 등장을 해서 자동차가 혁명이 온다든지 공장이 혁명 온다든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인데 그거 이상의 어떤 파괴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 디지털로 전환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모든 양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디지털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기사에 보면은 뭐 인터넷은 라떼,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 이런 표현이 있는데 클라우드 시대라고 하지만 야 클라우드가 왜 그렇게 삶을 많이 바꿀까? 클라우드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가의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중에 하나로 클라우드 시대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들었던 것 중에 아니 형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이렇게 비싸요? 물론 돈을 잘 벌죠. 물론 돈을 무지막지하게 버는데 시가총액이 1800조거든요. 이 회사가 뭐 구글처럼 뭐 바로 검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클라우드가 잘 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비싼가? 애플은 아이폰을 팔고 뭐 아마존은 눈에 보이는 아마존이 월드가 있는데 얘는 뭘 해서 그렇게 많이 파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기업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회사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디지털로 계속적으로 바꿔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는 뭐 큰 변화는 기후변화하고 디지털 변화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누가 보더라도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낮게 평가하기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1등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런 거 얘기하죠. 클라우드 서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올리는 각종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어떻게 올리고 여기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굴리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2016년에 뭐 이런 거 AI 기반 뭐 비즈니스 프로그램 이런 거를 쭉쭉 올리고 심지어 팀즈라는 걸 만들면서 앞으로 회사 일은 모두 여기서 하세요. 몇 년 전에 팀즈가 나올 때 앞으로 윈도우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 왜 사요? 뭘 보고 사요? 웹툰입니까? 뭡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뭐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웹툰 좋죠. 요즘에 뭐 샀더라고요. 웹소설 샀죠. 미국에 있는 무슨 회사 감사합니다. 6%인가 8% 올랐죠. 아 감사합니다. 그런 거 사셔서 뭐 사서 하여튼 뭐 북미에서 뭐 하겠다고 하시고 뭐 카카오도 뭐 덩달아서 보니까 같이 올라오고 하시던데 하여튼 왜 사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뭐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이버도 카카오도 아니면 많은 IT 기업도 마찬가지라 궁극적으로 애들이 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걸 어떻게든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B2 요즘에 B를 많이 하죠. B2C도 하지만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B2C도 하고 B2B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됐건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네이버 CEO께서 컨퍼런스 콜이란 걸 했는데 실적 발표 후에 그때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0년 10월 29일 지난 3분기 끝났을 때 올해는 B2B 비즈니스의 원년이다. B2B가 이제 기업 간 비즈니스라는 건데 그럼 네이버가 기업 간 비즈니스를 해? 뭐라는 걸까? 기업 간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을 하죠. 네이버도 클라우드 같은 게 있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거를 숫자로 바꿔서 아니면 어떤 데로 올리는 그런 전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고 싶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B2B 사업이라는 게 너희들이 하는 거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떻게 올릴까 올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클렌징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얘를 이용하고 뭔가를 하는 거를 디지털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게 결국 네이버의 입장인 거고 원래 그거 하는 회사죠. 사실은. 카카오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B2B죠. 여기는 B2C도 많이 하니까. 여기도 뭐 하는 회사냐? 당연히 디지털 전환하는 회사죠.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 있거나 비디지털이었던 거를 뭐 데이터, 비숫자화돼 있던 거를 디지털로 전환해 주는 게 카카오의 정체성이죠. 옛날에는 메신저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만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KT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뭐 광고도 주시는 훌륭한 분이시라고 할 수 있죠. 아, 예, 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뭐 저한테 뭐 BDC를 주셨으면 가장 사랑하는 무조건 주셨어요. 여기 나오죠. DX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디지털 전환 플랫폼.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건 개인이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거를 디지털로 바꾸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금 큰 화두고 여기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B2B만 얘기해서 그런데 B2C도 있어요. 이제는 뭐 자연스러워졌죠. 이런 거 찍는 거. 얼마 전까지 찍는 게 이상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찍고 화폐 같은 경우도 서서히 디지털 화폐로 지금 바꾸겠다. 뉴스가 이게 떴어요. 디지털 자산 시장이 대격돌한다. 여기다 무슨 자산을 넣는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게 여기도 디지털 자산, 디지털 월렛이라는 거를 개발하고 저기도 월렛을 개발한다는데 저는 자산이 아니라 그냥 디지털 지갑이 격돌하는 거죠. 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게 여러분들이 현재 지갑에 갖고 있는 이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 신용카드가 됐건 뭐 여기 뭐 넣습니까? 운전면허증이 됐건 여기에 뭐 돈이 됐건 뭐가 됐건 나를 표상한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로 활용해서 뭐를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디지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 다 올라가진 않았죠.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를 위해 올라간 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왜냐? 얘가 한번 그쪽에 발을 디디면 그쪽에 있던 오프라인 기업들은 난리가 나거든. 디지털화를 안 했던 기업들이거나 얘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난리가 나요. 화들짝 놀라는 거죠. 미래를 보면은 경쟁이 안 될 것 같거든. 왠지?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가 예를 들면 태풍이다. 왜 태풍일까? 하는 건 똑같아 보이는데 얘네들은 뭔가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뭔가 했었던 뭔가 우리 손에 만져졌던 그런 거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잖아. 어떻게 됐건. 물론 그 덕분에 은행도 지금 같이 하고 있지만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가 보험사를 만든대요. 갑자기 2021년에 벌써 나왔죠. 보험사를 만드니까 보험사들이 전부 다 난리 났죠.
지금 여기 디지털 전담본부 설립한다. 지금 난리 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얘들이 진짜 보험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디지털로 바꿔서 어떤 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뭔가 올려서 온라인에서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AI가 됐던 뭐가 됐던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실제로 우리는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 했었던 어떤 보험을 완전히 뛰어넘는 상품이 등장할 수도 있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갈지. 이 기존의 오프라인 보험이 완전히 날아갈 수도 있겠죠. 안 날아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길게 보면은 왠지 경쟁이 안 될 것 같고 마치 알파고와 바둑을 두는 듯한 느낌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는 게 익숙해졌을 때, 자동차 같은 거에서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들어가면 난리죠.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은행이 불 떨어졌듯이 여기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숫자로 디지털로 변환되는 순간에 지금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유튜브 서비스를 10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도 아예 못했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거지. 비디오 팁으로 보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등장했듯이 이런 게 다 디지털로 올라가면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뭐야 이게? 라는 게 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올리니까 야 혹시 보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안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또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뭐가 올라가면은 야 이게 맞는 건가? 마치 뭐 배터리 기업들 등장하듯이 무슨 전기차 만들면 가격이 올라가듯이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가격이 뛰죠. 그리고 생각을 하죠. 맞나? 야 우리 요즘에 전기차 붙이면 올라가고 생각하던데? 우리 사업 구조를 전기차로 바꾸기 위해서 닷컴하고 똑같은 것 같아. 옛날에는 무슨 바이오 붙이면 올라갔는데 무슨 전기차, 무슨 동박, 무슨 배터리 붙이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 디지털로 뭔가를 하면 일단 가격이 올라가. 그리고 생각을 하죠. 얘네가 맞나 안 맞나. 일단 맞나 안 맞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는 거고, 게다가 디지털 전환의 특징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집중화라는 특징이 있어요.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게 대표적인 예로 제가 좀 맞진 않지만 갖고 온 게 요즘에 1타 강사분들이 연봉이 100억이랍니다. 이정료가 90억. 여러분들 유튜버 하지 마세요. 유튜버가 아니었다. 아, 이거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유튜버가 아니라 그 강사를 하면 되는 거죠. 1타 강사가 연봉이 100억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요즘에 1타 강사는 오프라인 강사가 아니죠, 이게. 온라인에 올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앞에 있는 100명만 들었지만 예전에 저희 때는 뭘로 들었냐?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우리 고시하는 형들은 카세트 테이프 2배속, 1.5배속. 강사 얘기하는 거 돌려서 2배로 듣고 하는 거 들어가면서 야 너무 빠르면 다시 돌려 듣고 그랬는데 이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온라인이죠. 1타 강사가 하는 거를 디지털로 올리는 순간에 근데 문제는 이러면 집중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전화회사들이 비싸요. 왜냐면은 흡수해버리거든. 1타 강사들이 100억씩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예전에 뭐 지방에 계시던 아니면 서울에서 조금 인기가 없었던 소규모 학원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만원 1억씩 하는 그 수많은 학원들의 그거를 흡수해서 누군가 한 명이 100억인 거죠. 누군가 한 명이 100억인 거예요. 여기는 조금 그 상황이 안 좋죠. 당연히 상황이 안 좋고 누군가 한 명이 100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는, 왜냐면은 좋으면은 다 그거 하거든. 디지털이라는 게. 옛날에는 조금 좋고 안 좋았거든. 뭐 거리도 약간 있고 오프라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거리도 있고 실제로 보는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분산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그냥 1등부터 줄을 쫙 세운 다음에 1등, 2등, 3등에 그냥 다 몰려버리니까 디지털 전화회사들의 가격이 1타 강사의 몸값이 뭐 미쳤죠. 100억. 옛날에 학원 강사 100억이 하여튼 이런 게 되고, 1999년에 세일즈포스라는 이런 기업이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지금 200조가 넘죠. 창업을 하면서 기업들은 앞으로 무려 20년 전에 디지털 전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디지털로 올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세일즈포스라는 걸 창업을 합니다. 그랬다가 지금 2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작년에 벌어진 거죠. 세일즈포스가 오라클을 넘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별거 아닌 뉴스로 넘어가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이 월마트를 넘었던 때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있던 아마존이 오프라인의 대명사인 월마트를 넘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오라클을 저 세일즈포스라는 어떤 온라인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하는 기반 회사가 넘는 순간에 자 이런 때가 지금 2020년에 온 게 아니냐. 아마존이 월마트를 넘었을 때부터 또 다른 세계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을 요즘에 딱 보면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안 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 기후변화 쪽으로 아까 봤지만 그룹들이 방향을 쫙 쏜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로 많이 가는 거고, 네이버 카카오가 이런 걸 대표적으로 하는 거지.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커머스 그룹 주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나 여기서 그러니까 AI나 여기서 그러니까 5G가 필요하다, 여기서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장이 미래다. 왜 미래냐? 그 클라우드 저장하는 서버가 미래가 아니라 거기에 올라갔을 때 그걸로 뭘 해내느냐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조금 신기했던 게 옆 나라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도 디지털화를 하게 해야겠다. 오, 훌륭하다. 일본은 뭐 하고 있냐 봤더니 디지털화를 해야 되니까 그 오프라인 통장 발급에 돈을 받겠다. 수수료를. 왜 받아? 이게 오프라인이고 이게 온라인이 있는데 디지털이 있는데 디지털로 가기 위해서 이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아니고 일로 오지 않겠냐? 여기를 조금 좋게 만들어서 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가격 올리면 일로 온다. 야, 진짜 참신하다. 그래서 통장 발급에 돈을 받고 계좌에 이제 수수료를 받는 좀 참신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디지털로를 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부담이니까 새로운 거에 가치가 올라가서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무 빠른 것 같아. 이쪽에 미쳤죠. 전 세계에서 가장 미친 나라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 변화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는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월등히 앞설 거기 때문에 막강한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또 집중하는 현상에 의해서 시장의 거를 쫙 빨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1, 2, 3위만 살아남는 시장에서 지배자가 또는 과점적인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쿠팡이 상장을 얘기하고 있죠. 아마 실제로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시장에서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그럼 기업가치 얘기가 32조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조 원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말도 안 되게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뭐 비슷한 일은 아니지만 같은 유통 쇼핑 쪽에 있는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마트가 5조가 안 돼요. 롯데 쇼핑이 3조 조금 넘습니다. 그럼 무려 10배가 넘는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도대체 왜 쿠팡이 10배가 넘는 가치를 인정받냐? 물론 뭐 그만큼 거래가 많고 그만큼 이커머스 시장에서 MS가 높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쿠팡은 물론 아래에 있는 이마트나 롯데쇼핑도 뭐 쓱닷컴이라든지 롯데온으로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앞서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회사. 이커머스 분야에서. 사실 이런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저 기업이 왜 그렇게 비싼 평가를 받을까?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시총이 지금 이거보다 더 비싸죠. 100조를 넘었다. 이 100조라는 가격은 비슷한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호텔 체인 3개를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하나하나에 비해 높은 게 아니라 3개를 다 합친 것보다 높고 지금은 거의 120조 근처에 갔을 거예요. 110에서 120조가 돼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냐? 매출이 이만큼 나오냐? 영업이익이 뭐 3개 합친 것보다 크냐? 아니죠. 다행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에어비앤비가 이 시장을 가장 앞장서서 디지털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디지털을 바꿨을 때 나중에는 메리어트나 힐튼, 하얏트가 에어비앤비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에어비앤비가 시장의 지배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불과 5년 전에 어떤 기업 가치를 받았냐면은 그때는 힐튼과 맞먹는 게 뉴스였습니다. 3대 호텔 체인은 지금 이기고 있는데 5년 전만 해도 그게 아니라 이 중에 한 개와 맞먹는다는 게 거의 호혜급 뉴스였어요. 아니 어떻게 호텔 하나 없는 에어비앤비가 28조 원 이런 엄청난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근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디지털로 계속 전환하는 회사들은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받는 건데 비슷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예약 시스템인 부킹홀딩스도 시가총액이 90조예요. 역시 3대 호텔을 합친 것보다 거의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야놀자, 형님들이 사랑하시는 야놀자. 지금 IPO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되는 몸값이 물론 희망적인 희망회로를 돌리면 5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나라 전국 최대 모텔 체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모텔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모텔 아니고 그 여행 또는 그 위락 뭐 그런 시설 하여튼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디지털로 바꿨을 뿐인데 어떻게 몸값이 이렇게 가능한가?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위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평가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을 바꾸면 배달의 민족, 미국에서도 배달의 민족 비슷하게 배달을 디지털로 바꿨더니 도어대시를 만든 사람은 지금 뭐 떼부자가 됐죠. 상장 첫날에 주가가 86%인데 지금 미국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느낌인데 기업 가치가 80조예요. 지금은 좀 내려갔죠. 70 정도 내려가긴 했는데 어마무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첫 번째가 어떤 기후변화의 흐름 속에 있고 두 번째가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 온 지금은 더 빨라진 디지털 전환의 한 순간에 있는데 너무 어렵게만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기존에 했던 거를 디지털로 바꾸면 가격이 굉장히 뛰는 그래서 저는 돈을 벌기 제일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디지털로 바꾸면 정말 갑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물건 판매를 디지털로 바꾼 게 뭐 이커머스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배달을 하는 거를 디지털로 바꾼 게 배달의 민족이 됐고 호텔 예약하는 걸 바꾼 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에어비앤비나 부킹스닷컴이 됐으니까 요즘에 뭐 머리 깎는 거를 뭐 바꾼다든지 헤어 같은 거를 아니면 주차장 찾는 거를 바꾼다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와서 내가 주변에 하는 거를 이 디지털로 바꿀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자 되는 방법도 다 말씀드렸어요. 거부가 되시면은 이 중에 그 일부는 당연히 뭐 도네이션 같은 걸 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변화의 흐름이고, 아니 저 기업이 도대체 주가가 왜 저렇게, 가격이, 시가총액이 왜 저렇게 올라갈까, 이런 거를 한번 대입해서 보시면은, 또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 아마 우리나라 기업 중에 30위권에 들어가는 대기업 중에서는 지금 말한 기후변화의 변화나 아니면 디지털 전환 둘 중에 하나를 안 한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